시청자 제발 여러분, 도와주세요. 만약 여러분 앞에 쓰러져요. 온몸에 고름이 제발. 흐르고 악취가 진동하는 거지가 도와주세요. 구걸하고 있다면 쓰러져요. 어찌하시겠습니까? 제발. 다들 코를 막고 제발 도망칠 때 도와주세요. 이 가난한 총각은 그 거지를 집으로 제발. 업고 가 정성껏 제발 발을 도와주세요. 씻겨주었습니다. 쓰러져요. 그런데 제발. 그 선행의 대가가 고작 집이 불타는 것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반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서 드러난 그 거지의 정체에 온 고을을 호령하던 천하의 악질 부자가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고을의 이만득은 사실 웬만한 장정 셋은 거뜬히 상대할 괴력을 타고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병들어 앞을 못 보는 노모가 혹여나 자식의 쌈박질에 가슴 졸일까봐 그는 평생을 허실실 웃는 바보 머슴으로 살기로 결심했지요. 만드기만큼 착하고 가난한 놈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병든 노모를 모시던 효자 중의 효자였지요.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눈먼 노모를 모시던 만드기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팔아 겨우 쌀 한 홉을 사온 만드기. 밥솥 바닥에 눌어붙은 얇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어서 드셔요. 오늘은 장터 국밥집 주모가 인심을 써서 제가 배불리 먹고 왔구만요. 꺽 배가 불러서 저는 못 먹겠습니다요. 사실 만드기는 배고픔을 잊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찬물만 세 사발을 들이켠 상태였습니다. 노모가 숟가락을 들자 만드기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소나무 껍질을 벗겨 씹으며 허기를 달랬지요. 겨울에는 노모의 발이 시릴까봐 자신의 낡은 버섯마저 어머니 발에 신겨드리고 본인은 집신 한 짝 없이 맨발로 설산을 탔습니다. 발등이 갈라져 피가 철철 흘러도 산에 가면 공짜로 숯을 굽는 기분이라 발바닥이 뜨끈합니다요. 라며 웃던 바보 같은 효자였지요. 반면 고을의 유지인 최진사는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는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반면 고을의 유지인 최진사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고을의 산과 들 심지어 흐르는 개울물까지 자기 것이라 우기며 백성들의 골수를 빼먹었지요. 한 번은 가난한 김서방이 산바람에 날려온 최진사댁 나뭇잎을 마당에서 쓸어 모았다고 최진사가 노발대발하며 달려왔습니다. 이놈아, 내 집 귀한 나뭇잎을 내 놈이 훔쳤으니 이것도 도둑질이다. 나뭇잎 무게만큼 곡식으로 내놓든가 아니면 내 놈 마당에 흙을 한가마 퍼오너라. 결국 김서방은 나뭇잎 한 줌 때문에 피 같은 쌀을 빼앗겼습니다. 최진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을 길목에 몰래 통행세라는 명목으로 밧줄을 걸어두고는 장에 내다 팔 물건을 이고 가는 할머니들에게까지 엽전 한 푼씩을 뜯어냈습니다. 돈이 없는 할머니가 사정하면 그 바구니에 든 나무를 발로 지시겨버리는 짓도 서슴지 않았지요. 최진사의 악행 중 가장 치를 떨게 만든 것은 바로 인질채무였습니다. 마을의 과부 이 씨가 아들 약값을 위해 돈을 빌렸다가 기한을 하루 넘기자 최진사는 장정들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럼 내 아들놈은 내가 데려가서 평생 머슴으로 부릴 것이니. 그리 알아라. 진사 어른, 제발. 아들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대신 매를 맞겠습니다. 매 맞는 걸로 돈이 벌리느냐? 정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내 죽은 남편의 묘자리가 내 땅 끝자락에 있으니 당장 시신을 파내서 다른 데로 옮겨라. 묘지 임대료도 안 내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
조상님의 묘를 파헤치라는 소리에 이 씨는 까무러쳤지만 최 진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일꾼들에게 괭이를 들려 묘지로 보냈습니다. 죽은 자의 안식처마저 돈으로 환산해 백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인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최 진사에게 가난해도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효자 만드기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자신의 추악함이 만드기의 깨끗함에 대비되는 게 싫었던 것이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최 진사의 아들 최 도령이 만드기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놈 만드가 우리 집 뒷간이 꽉 찼다. 내 놈이 효자라니 그 지극한 정성으로 똥통을 깨끗이 비워보거라. 도구는 쓰지 말고 오직 내 손과 바가지로만 말이다. 마당에서 이를 지켜보던 최 진사는 부채질을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만드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상의를 벗고 구역질이 나는 뒷간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오물 속에서 만드기는 바가지로 똥물을 퍼냈습니다. 최 도령은 옆에서 코를 막고는 만드기의 머리 위로 찬물을 끼얹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구 냄새야. 내 어미도 이런 냄새 나는 놈이 지어주는 밥을 먹으니 눈이 머는 것 아니냐. 만드기의 주먹이 오물 속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간신배 같은 놈의 목을 비틀고 싶었지만 집에서 기다릴 어머니 생각에 그는 눈물을 삼키며 똥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최 진사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만드기를 최 진사가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이놈 만드가 내 소중한 수석들이 비에 젖고 있지 않느냐. 저 바위 밑에 있는 돌들을 당장 안 채 처마 밑으로 옮겨라. 수석이라니요. 그것은 어른 몸통만 한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었습니다. 만드기는 빗속에서 그 무거운 바위를 하나하나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고 빗물이 눈을 가렸지만 최 진사는 처마 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리쳤습니다. 어허, 살살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돌에 금이라도 가면 내 놈 목숨으로도 못 갚을 줄 알아라. 역시 머리 나쁜 놈은 몸뚱이라도 고생해야지. 겨우 일을 다 마친 만드기의 손톱은 다 뒤집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진사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대신 만드기가 옮겨온 돌 하나를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가만 보니 여기가 아니다. 다시 제자리로 옮겨놔라. 내 마음이 바뀌었다. 하하. 만드기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으며 다시 그 무거운 바위들을 빗속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만드기가 며칠간 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를 다려 노모에게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나타난 최 진사의 아들, 최 도령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감히 천한 머슴놈이 우리 집 마당에서 이런 고약한 약을 다려? 이건 우리 집 땔감으로 다린 것이니 내 것이나 다름없다. 최 도령은 만드기의 손에 들린 약사발을 뺏으려 했습니다. 만드기가 필사적으로 사발을 감싸 쥐자 최 도령은 비열하게 웃으며 만드기의 발등을 짓밟았습니다. 이놈 봐라. 감히 주인댁 도령한테 대들어. 이게 그렇게 소중해? 그럼 내가 직접 먹어보거라. 최 도령은 펄펄 끓는 약탕관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땅바닥에 쏟아진 시커먼 약물. 만드기가 며칠 밤낮을 산속에서 헤매며 겨우 구한 노모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최 도령 어이구 아까워라.
바닥에 묻은 거라도 핥아먹게 해주랴. 하하. 내 어미는 어차피 눈이 멀었으니 이런 걸 먹어도 소용없다.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효도 아니겠느냐? 만드기는 흙바닥에 쏟아진 약물을 보며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최도령의 목을 칠 수 있었지만 방 안에서 떨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인이 무지하여 도령님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최도령은 만드기의 머리 위에 침을 뱉고는 낄낄대며 사라졌습니다. 흙탕물이 섞인 약물을 손으로 쓸어 담으며 소리 없이 오열하는 만드기. 이 처절한 굴욕이 나중에 어떤 불길이 되어 돌아올지 최진사부자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무더운 삼복더위 날 마을 입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웬 노인 하나가 기어 들어오는데 그 몰골이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아이고 저게 뭐야? 문둥이 아냐? 저리 안 가. 부정타게. 어딜 들어와. 당장 나가. 우리 마을에 병 옮기려고 작정을 했나. 노인은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악취가 진동하는 누더기를 걸친 채 바닥을 기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세례와 날카로운 돌멩이 뿐이었지요. 그때 나무짐을 지고 내려오던 만드기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사람 차별하면 천벌 받아요. 만드기는 사람들의 비난을 뒤로하고 그 냄새나는 노인을 덥석 지게 등에 업었습니다. 진물이 만드기의 낡은 저고리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지요. 어머니, 길가에 쓰러진 어르신을 모셔왔습니다. 좀 씻겨드려야겠어요. 방 안에 누워있던 만드기의 눈먼 어머니는 노인의 고약한 냄새에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을 맞잡았지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구려. 만드가, 어서 물을 데워오너라.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아야 병도 낫는 법이다. 만드기는 부엌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정성껏 물을 데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유일한 여벌 옷인 낡은 저고리를 찢어 노인의 몸을 닦아냈습니다. 피고름이 만드기의 손을 적시고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인상 한 번 쓰지 않았지요. 오히려 노인의 짓무른 발가락 사이사이를 자신의 손가락으로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문제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만드기가 오늘 하루 종일 산을 타며 얻은 것은 겨우 주먹만 한 보리밥 한 덩이뿐이었지요. 만드기는 배가 고파 눈앞이 핑 돌았지만 그 보리밥을 물에 풀어 멀건 죽을 끓였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좀 드셔요? 이거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십니다. 자, 입을 좀 벌려보셔요. 노인은 기운이 없는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직접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자신의 입바람으로 정성껏 식힌 뒤 노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봐. 자네도 보아하니 사흘은 굶은 눈인데 왜 나 같은 것에게 이걸 주는가? 그냥 자네나 먹고 살지. 어르신, 저는 젊어서 돌도 씹어먹을 나이 아닙니까 하여. 저는 이따가 마당에 나가 숭늉이라도 한 사발 마시면 배가 든든해집니다. 걱정 마시고 어서 드셔요. 만드기는 노인이 죽을 다 비우는 것을 보고서야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에 남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배고픔을 잊으려고 허리띠를 한 칸 더 조여매는 만드기의 뒷모습.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노인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이 청년의 친절은 가식도 계산도 없는 그저 사람을 향한 순수한 연민이었던 것입니다. 조선 땅을 다 돌아다녔어도 이런 미련한 놈은 처음 보는구나. 내 놈이 내준 그 한 숟가락이 내 목숨을 구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만드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일순간 예리하게 빛났으나 이내 다시 초점 없는 노인의 눈으로 돌아왔지요. 한편 만드기가 문둥이 노인을 데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최진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만드기를 합법적으로 죽일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한 것이죠. 최진사는 관졸들을 이끌고 만드기의 집 대문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최진사가 관졸들을 이끌고 만드기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 천하의 더러운 놈아, 어딜 감히 이 신성한 마을에 문둥이 고름 냄새를 풍기느냐. 당장 그 노인네를 지게에 싣고 산속 늑대굴에 던져버려라. 진사어른, 이분은 그저 병든 노인일 뿐입니다. 제발 하루만 쉬게 해주십시오. 이분은 이제 막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바로 돌아가십니다요. 최진사는 지팡이로 만드기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만드기의 미간이 찢어져 피가 눈을 가렸지만 만드기는 노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엎드렸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까지 저 노인네를 안 치우면 내가 직접 이 집을 화장터로 만들어주마. 내 놈 어미랑 저 문둥이랑 셋이서 오붓하게 불구덩이 속에서 저승길 가기 싫으면 당장 꺼져라. 최진사는 침을 퇴뱉고는 만드기의 노모가 아껴둔 장독대를 지팡이로 박살내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쏟아진 간장 위로 만드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던 노인의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우선이라 생각한 만드기는 뜻을 굽히지 않고 다음 날에도 그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죠. 그때 관졸들과 들이닥친 최진사. 내 놈 집구석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온 마을에 부정이 탔다. 여봐라. 저 노인네를 당장 길바닥에 내던지고 이 더러운 초가집을 불태워버려라. 최진사는 만드기가 노인에게 대접한 죽 사발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사발이 깨지며 죽이 마당 흙바닥에 쏟아졌지요. 만드기는 울면서 쏟아진 죽을 손으로 긁어 모았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랑 저랑 사흘을 굶고 모은 쌀이란 말입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최진사는 비열하게 웃으며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부정을 태워야 고을이 산다. 불을 질러라. 불길이 초가집 지붕으로 옮겨 붙기 시작했고 만드기는 눈먼 어머니와 병든 노인을 끌어안고 불길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초가집 지붕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대들보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쩌적 소리를 냈지요. 최진사와 관졸들은 밖에서 다 태워버려라. 부정 탄다. 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만드기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어르신, 제 등에 엎이셔요. 어서요. 만드기는 앞에는 눈먼 어머니를 안고 뒤에는 병든 노인을 업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만드기의 팔과 등을 핥히었지만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두 노인을 감싸 안고 불붙은 문짝을 발로 걷어차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허, 저 끈질긴 놈이 살아나왔느냐. 여봐라, 저 문둥이 노인네를 당장 만드기에게서 떼어내 길바닥에
패댕이 쳐라. 관졸들이 달려들어 만드기를 몽둥이로 내리치고 노인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만드기는 피투성이가 된 채 노인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은 병자입니다. 죽이려거든 저를 죽이시고 저분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숨도 못 쉬고 골골대던 노인의 몸에서 서슬퍼런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인은 흙먼지를 툭툭 털더니 만드기를 감싸 안은 채 최진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깊은지 최진사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노인은 감았던 눈을 아주 천천히 떴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호랑이의 눈과 같았습니다. 최판석, 내 놈이 정녕 하늘이 무섭지 않은 게냐. 최진사가 코방귀를 끼며 노인을 치려는 찰나 노인이 가슴 속에서 무언가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조선 최고의 권위 오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동시에 수십 명의 역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진사와 최도령은 귀신을 본 듯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사대감은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정갈한 관복을 드러내며 호통쳤습니다. 여봐라. 저 추악한 부자를 당장 똥구덩이에 쳐넣고 곤장 100대를 친 후 유배지로 압송하라. 또한 억울하게 수탈당한 만드기의 집을 정몰하여 대궐 같은 집을 지어주어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잿더미가 된 만드기의 집터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사 대감이 보낸 어이의 정성으로 평생 어둠 속에 살던 만드기의 어머니가 눈을 뜬 것입니다. 만드가, 내 얼굴이 보인다. 아이고, 내 강아지. 이렇게 늠름하게 잘 컸구나. 두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흉측한 거지의 발을 닦아주던 만드기의 그 따뜻한 손이 결국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고 가문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속을 그토록 썩였던 최진사와 그 아들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경도 저 먼 끝자락 사람. 발길조차 닿지 않는 유배지에 도착한 두 부자의 몰골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비단옷은 넝마가 되어 살같이 다 드러났고 평생 쌀밥만 먹던 입술은 거칠게 부르터 있었지요.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관아의 서슬퍼런 포졸들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무시해왔던 똥지개였습니다. 이봐, 최씨. 멍하니 서서 뭐해? 오늘 마을 전체 변소. 비우는 날인 거 몰라. 어서 지게 짊어지지 않고. 최진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예전에 만드기에게 시켰던 바로 그 일이었지요. 아이고. 대감님, 제가 평생 분만 잡던 선비입니다. 이 무거운 걸 어찌 짊어진단 말입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뭐라, 선비. 백성들 고열 빨아먹을 때는 선비고 똥 풀 때는 양반이냐? 잔말 말고 퍼라. 못 채우면 오늘 저녁은 국물도 없다. 옆에 있던 최도령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평생 기생집이나 전전하며 갑질만 하던 놈이 이제는 추운 겨울 바닷가에서 맨발로 소금을 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발가락이 얼어 터질 것 같아요. 저 만드기 놈은 지금쯤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기 씹고 있을 텐데.
우리가 왜 여기서 이 짓을 해야 합니까? 최도령이 울며 불며 소리치자 지나가던 유배지 노인이 혀를 쯧쯧 찼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만드기네 집 불태울 때 그 집 사람들은 발가락이 아니라 심장이 얼어붙었느니라. 인광보지 누굴 탓해.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최 진사가 마을개가 먹다 남긴 밥그릇에 손을 댔습니다. 예전에 만드기가 빗물을 받아 마시며 허기를 달랠 때 비웃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지요. 아, 맛있다. 이게 꿀맛이구나. 예전엔 산의 진미도 맛없다 투정했는데 그 광경을 본 최도령은 아버지를 부축하기는커녕 하나 남은 주먹밥을 차지하려고 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진흙탕에서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이거 내 거예요. 아버지는 어차피 늙었으니 좀 굶어도 되잖아요. 내놔요. 최진사 이런 불효막심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똥물 튀기는 진흙탕에서 뒹구는 부자의 모습은 고을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곳에 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품속에서 몰래 챙겨온 엽전 몇 잎을 꺼내 뇌물을 주려 해도 유배지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그 더러운 돈 필요 없으니 가서 내 놈들 죄나 씻어라. 만드기 같은 효자 발가락 때만도 못한 놈들. 결국 최진사는 유배지에서 매일 밤 내 집, 내 돈, 을 외치며 헛것을 보다가 온몸에 흉측한 종기가 돋아 자기가 쫓아냈던 문둥이보다 더 처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달아날 수 있어도 자기가 지은 업보에서는 결코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이 두 부자는 죽는 순간까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만드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의 귀함은 겉에 걸친 비단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를 향해 굽힐 줄 아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